반갑습니다. 은덕입니다. 제가 로봇은 자주 다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로봇을 몇 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그 로봇 중에 하나가 다이젠가였습니다. 그때는 반다이 초합금혼을 살펴봤었고 당시 리뷰에서 최신 기술로 만들어질 다이젠가가 기대된다고 언급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실현되었네요. 그렇게 살펴볼 오늘의 모형, 센티넬 라이어봇의 다이젠가입니다. 다이젠가는 대표적인 상남자 로봇이죠. 일본 무사의 디테일을 차용한 디자인에 비효율적인 전투 스타일과 항상 정면 승부만을 고집하는 젠가 존볼트의 매력이 더해져 슈퍼로봇 대전을 즐기시는 팬분들은 언제나 주력 픽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릭터에 대한 설명은 이전에 초합금혼에서 다뤘으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제품을 개봉해보겠습니다. 개봉해보면 본체와 함께 다양한 부속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심플한 구성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플레이트는 꽤나 큰 사각 플레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가장 큰 지지대입니다. 무게를 견딜 수 있게 락 장치가 있고 이렇게 중앙 베이스에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이젠가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공중 포징 시에는 반드시 써야 될 파츠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베이스 위에 스탠딩으로 전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지대입니다. 고관 부분을 받쳐주는 느낌으로 탈착 가능한 부품이 끼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나믹 너클 지지대입니다. 이 파츠와 연결하여 다이나믹 너클을 연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얇은 건 좋지만 투명이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다음은 얼굴입니다. 교체형 얼굴 파츠가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장착된 얼굴과 가장 오른쪽에 있는 샵 판정 얼굴을 합치면 총 7개의 얼굴 파츠가 있습니다. 얼굴이 많아서 모두 다른 표정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같은 표정이 2개씩 있어서 표정 자체는 기본 3종류에 추가로 샵 판정 1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표정의 얼굴을 나란히 놓고 보면 눈의 도색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LED 기믹을 사용하기 위한 조명과 조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노란색이 보이도록 칠해진 비조명용으로 구분됩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조명용 얼굴로만 구성했을 텐데 아무래도 센티넬만의 차별점을 주기 위해서였는지 이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식 참함도입니다. 검의 외형을 보면 일본도의 기본 형태를 띠고 있으며 손잡이의 디테일, 점막의 디테일, 칼날까지 모두 도색 처리되어 있어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제품은 본체에 전지가동손 외에는 따로 포징용 손이 없어서 손잡이에 결합하는 조인트를 통해서만 검을 쥐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에 끼워진 것이 바로 그 파츠들입니다. 각도를 보면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서 상중하 3가지 각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참함도의 전개 형태는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모습이죠. 적을 한 방에 베어버리는 흉악하면서도 거대한 자태를 완벽하게 재현한 것 같습니다. 손잡이도 길이와 두께가 일반 형태보다 확장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총 길이는 약 46cm 정도로 측정됩니다. 정말 커서 제가 쥐어도 크게 이질감이 없을 정도네요. 그리고 샵 판정 제품에 포함된 참함도의 또 다른 모습인 던지는 용도의 대차륜 참함도입니다. 코코리처럼 검신이 휘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기 형태 참함도와 비교해보면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네요. 이렇게 3가지의 참함도를 동시에 놓고 보니 다양한 무장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 기대됩니다. 구성품의 마지막은 다이젠가에 탑승한 젠거 존볼트가 다이젠가를 조종할 때 사용하는 조종 장치처럼 생긴 게 있는데 놀랍게도 이건 자석입니다. 이 제품에 심어져 있는 LED는 스위치 형식이 아니라 자석을 가까이에 대면 온오프 되는 방식이라 자석이 필요한데 이렇게 자석을 센스있게 만들어줬네요. 다이젠가를 처음 세워보면 오른손에 일본도를 쥐고 팔을 늘어뜨린 기본 자세만으로도 마치 전투를 앞둔 사무라이처럼 강렬한 전투 의지와 그 특유의 날카로움이 느껴지는데요. 곡선과 직선의 라인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외형은 단순히 멋있다기보다는 세련됨이 더해져 눈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특히 이런 조형미는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로봇 디자인을 완벽하게 뒤집으면서도 다이젠가만의 특별함을 잘 살려냈다고 생각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두운 푸른색 메탈릭 마감으로 처리된 표면은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펄도색이 되어 있어 고급스러움이 느껴졌고, 포인트 색상으로 사용된 골드와 글로스 레드 덕분에 시각적인 풍부함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 부위의 조형 디테일도 돋보이는데 발바닥은 보이지 않는 부분임에도 정보량이 풍부하게 채워져 있었고, 발목 뒤에 위치한 유압 실린더는 마치 인간의 아킬레스건처럼 표현되었습니다. 밝은 회색으로 표현된 허벅지는 몰딩 처리를 통해 근육처럼 묘사하여 인체의 디테일을 반영한 듯한 느낌을 주었고, 발등 덮개와 스커트의 겹쳐진 디테일, 그리고 정강이 앞쪽과 어깨 위쪽에 위치한 넓은 글로스레드 파츠는 모두 철판을 덧댄 듯한 이미지를 느끼게 해주어 갑주의 이미지를 더욱 강조해 주었습니다. 잘록한 허리에서부터 어깨까지 이어지는 라인은 자연스럽게 상체와 연결되어 있고, 특히 양쪽 어깨와 무릎에서 볼 수 있는 스파이크가 돌출된 디자인은 마치 다이젠가가 언제든 돌진할 준비가 된 것처럼 날카롭게 솟아있어 시각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팔 역시 단순하지 않은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깨 정면에서 볼 수 있는 제너럴 블래스터 디테일은 정원으로 디자인되어 전체적으로 요란했던 디자인을 한번 눌러주었고, 팔꿈치부터 주먹까지 안쪽으로 모아지는 듯한 굵은 라인은 강한 타격감을 보여줄 것 같은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뒷모습은 정면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모습이 자제되어 있고, 뒤스커트와 등 뒤 외장을 들추면 감춰져 있던 스러스트가 드러나 정교한 디테일과 함께 로봇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담아내었습니다. 헤드 조형은 다이젠가의 상징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요소인데요. 투구처럼 느껴지는 거대한 장식과 얼굴 주위에 있는 붉은 디테일, 그리고 수염처럼 나와있는 뿔은 무신이라는 이명에 걸맞는 디테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외형을 살펴봤는데요. 최근 출시된 센티넬 제품들을 보며 여러 번 놀랐지만 이번 다이젠가는 특히나 더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동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LED 기믹이 헤드 안쪽에 자리하고 있어 토구를 벗기면 LED가 드러나는데요. 선이 목 뒤로 고정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포징만 한다면 쉽게 단선되진 않겠지만 과도하게 돌리거나 심하게 만지면 전선이 손상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열어본 김에 목 관절을 살펴보면 크게 목을 앞뒤로 움직이는 축이 있고, 고개를 돌리거나 들어 올리는 회전은 윗관절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LED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 범위는 최대로 확보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볼 조인트가 위아래 양쪽으로 있는 구조라 한 번 기울어진 목을 똑바로 맞추는 게 쉽지 않아 보여 목을 꺾은 후 다시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을 만들기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몸통과 어깨 사이에는 앞뒤로 움직이는 축관절이 있고, 어깨를 위로 움직이는 관절에는 클립 관절이 사용되었습니다. 어깨 외장 자체는 따로 가동이 되며 요란한 외관에도 불구하고 가동 범위를 방해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어깨 외장에 달린 장식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포징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관절도 클립 관절, 팔을 돌리는 관절도 클립 관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완에는 회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독특하게 생긴 팔꿈치는 크게 접히면서도 클립 관절이 심어져 있어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손목은 매뉴얼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주먹을 뽑아보면 조인트 자체가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과 손목을 연결하는 부분에는 가동 포인트가 없고, 손목 안쪽에 있는 볼관절에서 회전과 꺾임을 모두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주먹을 회전할 때는 손등을 덮고 있는 외장을 들어 올린 후 주먹을 꺾어서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 주먹만 잡고 회전을 시켜준 다음에 손목 외장만 따로 움직여 자리를 잡아주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손가락은 전지가동손으로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으며 엄지 부분의 축관절과 손가락의 볼 조인트를 시작으로 마디마다 축관절이 있어서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볼 조인트로 이루어진 부분은 생각보다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어 빠졌을 때 분실될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는 차맘도용 고정 조인트를 결합할 수 있는 구멍이 하나 있는데요. 결착이 단단하고 별다른 단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팔은 다이나믹 너클을 구현하기 위해 뽑아낼 수 있으며 팔꿈치 쪽에 락 장치가 있어 이를 풀어야만 팔이 빠집니다. 팔을 빼고 나면 주먹을 뽑았을 때처럼 축 조인트가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관절의 형태와 다수의 클립 관절을 보면 차맘도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팔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나믹 너클의 부스터 이펙트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네요.
허리는 금속 장식을 기준으로 앞뒤로 한 클릭씩 움직이고 회전도 클릭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흉부의 좌우 스윙 역시 클릭 관절로 움직입니다. 스커트는 전방의 빨간 부분을 살짝 움직여 공간을 만든 뒤 옆으로 이동시키거나 회전할 수 있습니다. 스커트 자체에 달린 힌지를 이용해 크게 펼칠 수도 있습니다. 뒷스커트는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쪽은 올리고 아래쪽은 당긴 후 뒤로 펼칠 수 있습니다. 허벅지에는 클릭 관절로 회전 포인트가 하나 있고 옆으로 들 때도 클릭 관절, 앞뒤로 뻗을 때도 클릭 관절, 무릎을 접을 때도 클릭 관절, 그리고 무릎이 움직일 때 연동 기믹도 있어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발등의 덮개는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고 안쪽을 보면 이런 구조로 움직입니다. 발목을 조작할 때는 뒤꿈치를 잡고 만져줘야 하며 발목을 안쪽으로 꺾는 클릭 관절, 앞뒤로 꺾는 클릭 관절, 회전도 클릭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이젠가의 가동 포인트를 살펴봤는데요.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항상 로봇을 만지면서 팔꿈치와 어깨는 무장을 들어야 하니 클릭 관절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LED 기믹을 살펴보겠습니다. LED 기믹은 눈과 어깨에 있습니다. 흉부 외장 전면과 어깨 외장 아래를 열면 전지 박스가 드러나며 기본적으로 이미 전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절연 필름만 제거해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얼굴을 조명용으로 교체해주고 불을 켜보겠습니다. 자, LED 온! 오우! 와우! 정말 대단합니다. 이 장면은 일부러 조명을 끈 거긴 한데 일단 조명을 다 켜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밝습니다. 거기다 굉장히 간편하게 자석으로 온오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번 LED 기믹은 정말 대성공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너럴 블러스트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LED를 모두 켜니 정말 멋집니다. 밝기도 정말 밝고요. 그리고 접지가 너무 좋아서 어떤 포즈를 잡아도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 마음에 듭니다. 초합금 혼을 리뷰할 때는 HG 다이젠가 소식도 없던 때라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다이젠가를 만나는 건 희망사항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만져보니 소원 성취한 느낌이라 기분이 좋네요. 이어서 다른 포징도 시도해보겠습니다. 용자건법 포즈를 비슷하게 해봤습니다. 원근감이 있는 파츠가 아닌데다 칼이 너무 커서 다루기가 쉽지 않았네요. 그래도 이 무거운 파츠를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안정적이고 클릭 관절끼리의 연계가 잘 되어 있어서 만지는 재미도 상당합니다. 클릭 관절의 각도를 아주 세밀하게 계산해서 넣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기서 하나를 넣었다면 반대쪽에서 하나를 빼니까 딱 맞더라,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기본 포징이죠. 아마 썸네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 포징을 할 때는 차맘도 손잡이의 조인트를 제거해 줘야 자연스럽게 어깨에 걸치는 느낌이 납니다. 이 멋짐이 너무나도 쉽게 구현되니 정말 재밌네요. 대차륜을 던지는 포즈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니요. 제가 초합금 혼을 가지고 놀았을 때 이 포즈를 하려고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상체 각도와 고개 각도 같은 디테일이 잘 안 맞았었는데 이 녀석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정말 좋습니다. 아마도 로봇 액션 피규어는 이 센티넬 다이젠가 이전과 이후로 나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로봇 혁명이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이 포징 도전 안 해볼 수가 없죠. 샵 한정 얼굴을 사용해서 운요의 태도 시도해봤습니다. 정말 아무런 무리 없이 가능했고 이거 참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라고 외치고 싶어질 정도였습니다. 거치대도 한마디 해보자면 처음에는 가벼워 보여서 제대로 거치가 될까 불안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 고정력도 좋고 굉장히 튼튼했습니다. 베이스까지 합격점을 받아버리니 이건 뭐 단점이 없네요. 운요의 태도를 해봤으니 이것도 빼먹을 수 없죠. 다이젠가의 마무리 포징을 해봤습니다. 정말 무리 없이 한 팔로 대검을 들고 있고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박스에 적혀있던 문구를 가져다 붙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초합금혼 다이젠과 인마일체와 한 화면에 담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센티넬 다이젠가에겐 아우센저이터가 없기 때문에 초합금혼의 가치는 무시할 수 없긴 한데, 센티넬에서 아우센저이터까지 나온다면 어떤 모습일지 그거 참 기대됩니다. 기술이 얼마나 발전해야 만들어줄까요? 오늘은 센티넬 라이 오브 다이젠가를 살펴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우면서도 지금까지의 센티넬 라이 오브과는 차원이 다른 제품임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제품이 센티넬의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는지 다이젠가이기에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품으로 로봇 액션 피규어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센티넬의 미래가 이 방향이라면 앞으로 단순히 비싸기만 한 브랜드라는 평가를 하기에는 조심스러울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은덕이었습니다.